손님을 아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대놓고 온 손님은 바로 돌비공포 라디오에서 또 모신,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냥 뭐 이제 어중이 떠중이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아니면 싱어송라이터. 대놓고 오신 코미디언 조훈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컨텐츠 촬영을 하기 전에 굉장히 유쾌하게 또 생방송으로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네. 정말 재밌으시네요. 그러니까 막 자극적으로 웃기는 것보다는 그냥 말에 재미가 들어가 있으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한창 또 여러 가지 릴스 챌린지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근데 또 돌비공포 라디오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돌비공포 라디오에 오신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돌비님이 구독자가 한 20만 명이 좀 안 됐을 때부터 애청자였습니다. 자기 전에도 듣고, 네. 밥 먹을 때도 듣고, 특히 운전할 때도 이렇게 쭉 들어왔었는데 30분이든 4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 가는지 모르게 너무 재밌게 들었어가지고 한 번쯤 나가고 싶다. 그러면 네. 무조건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귀족이다. 그쵸. 원래 귀족이었다. 그럼요. 근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조은님께서 컨텐츠를 하다가 나 돌비 보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명상을. 네네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치만 저희 채널에 오신 거는 무서운 이야기가 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 네.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대놓고 온 손님 조은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이게 군대에서 제가 직접 본, 네. 아직도 미스테리이긴 하지만, 예. 직접 본 경험인데,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네. 이게 탄약고 근무를 쓰다가 보게 된 거다 보니까, 근무할 때 항상 졸음도 졸음이고, 그럼요. 춥고 더운 게 힘들지만, 네. 모기도 힘들지만, 귀신 보면 더 힘들죠. 근데 저만 본 게 아니라, 이제 부사수인 이제 후임도 같이 봤어서, 저만 본 게 아니다. 이거는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군대 괴담으로 네네네. 실제로 겪은 거니까 네네네네. 조은님의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조은이에요. 좋았어? 제가 군대를 훈련소 조교로 이제 전역을 했단 말이에요. 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대는 조교들도 탄약고 근무를 썼어야 됐어요. 네, 탄약고 근무를 썼는데 한 번은 제 후임이랑 같이 탄약고 근무를 그때 근무가 한 2시 정도의 근무였던 것 같아요. 2시부터 4시 정도까지 근무인데 저는 오른쪽을 주시하고 있고 후임은 왼쪽을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후임이 저를 이렇게 치더니 순찰자 올라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무를 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순찰자가 정해진 시간에 한 번씩 돌아요. 그쵸. 근데 그 시간을 보니까 정해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4시에 올 순찰자가 3시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닌데 올라올 시간이 아닌데 하고 봤는데 순찰자가 총을 메고 한 명이 오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2인 1조로 다니잖아요. 2명이 와야 되는데 한 명이 오는 거는 거의 드문 일입니다. 네. 이제 뭘 놓고 왔거나.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총을 빼고 왔다는 건 그거는 사실 자기 마음대로 총을 빼서 갖고 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시야가 좀 위에 있고 탄약고 좀 산 쪽에 있고 밑으로 쭉 길이 나 있어요. 네. 시멘트 길이 나 있는데 순찰자가 쭉 올라오는 게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순찰 라인이 오다가 중간에 샛길로 그 계단 시멘트 담벼락이 좀 높게 있는 한 명 들어가면은 꽉 차는 그런 좁은 네. 통로가 있었는데 그게 한 5m밖에 안 돼요. 그 통로를 타고 여기 옆에 있는 교회 시설물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쪽으로 와서 탄약고를 체크를 해야 되는 루트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계단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예. 올라가는 걸 확인했고 이제 5m니까 금방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저희는 누군지도 모르고 왜냐면 실루엣이 잘 안 보이니까 안 나오네? 들어갔던 구역도 보고 나올 구역도 보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얼른 순찰을 하고 가야 저도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찜찜한 마음 상태로 1시간 정도 흘렀어요. 예. 1시간을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본 순찰자가 오는 거예요. 예? 제때 그 2명이서 여군 한 분이랑 이제 병사 한 명이랑 이렇게 올라오는데 똑같이 그 계단 통로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 통로는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 숨을 공간이 없는데
그 두 명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를 체크하고 저희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희 뭐 문어 다버 이렇게 하잖아요. 암구호로. 그렇게 암구하고 올라와서 체크를 하는데 뭐 안 나오는 거 없어? 히타 잘 나와? 이런 거 체크하는데 제가 좀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제 후임도 같이 약간 좀 얼어있다가 물어볼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뭔지 좀 무서우니까 혹시 저기 계단 안에 통로 안에 사람 없었나요? 하니까 없었는데 하고 고생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간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쪽을 보고 있는데 그쪽 통로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뛰어가면서 그 지휘 통제실로 뛰어가는데 그 장면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그 스피드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플래시맨 있잖아요. 플래시 영화. 알죠. 거기처럼 영화에서 본 장면처럼 엄청 빠르게 사람의 속도가 아닌 속도로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만 본 게 아니라 내 후임도 같이 보고 같이 얼었어요. 이게 간첩이라고 하기에는 속도가 저렇게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웬만한 빠른 사람들을 봤지만 그러고 나서 저도 얼어있다가 그대로 이제 근무가 끝나고 곰곰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가 상병이었는데 옛날 일병 때 공포탄 오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한약부에서. 네. 네네네. 이제 어떤 선임인지 아는데 타중대 선임이었어요. 타중대 조교였는데 그 공포탄이 발사되자마자 그때는 실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사이렌이 울리고 저희 전 병사들 저희 대대가 다 뛰어 올라가서 산을 뒤졌는데 한 3시간 수색 끝에 그런 통지가 날아오더라고요. 오발 사고다. 이 병사가 고양이를 보고 잘못 쐈다. 라는 걸로 상황이 종료됐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 있고 나서 오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 왜냐면은 총기 검사하다가 오발 사고가 날 수 있지만 거기서는 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안전장치 조정관을 안전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방아쇠 쪽에다가 마개 같은 걸 껴놓고 저희는 근무를 썼어요. 예. 오발 사고 때문에. 근데 이거를 조정관 단발 놓기 전에 마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조정관 단발을 해서 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고양이 갖다가는 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제가 그 중대를 찾아가서 그 중대 그 선임은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제 동기뻘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혹시 자세한 얘기 아니야? 내가 여기서 귀신을 본 것 같다. 네. 사람의 형태로 군인이었는데 너 들은 거 없냐 하니까 사실 이거 전역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사실 고양이를 보고 쏜 게 아니라 제가 본 그 귀신을 똑같이 본 건데 점점 올라올수록 이 모자는 눌러 쓰고 이 총을 메고 올라오는데 암구호를 하는데 암구호를 안 받더래요. 예. 예를 들어서 밀키스 하면은 뭐 콜라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아서 그걸 3번 정도 경고를 했는데 안에서 공포탄을 쏜 건데 똑같이 다다다다다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팍 하고 도망을 가더래요. 근데 그게 저가 본 거랑 똑같이 말이 안 나오니까 일단 쐈는데 비상사태가 열렸고 그리고 이거를 찾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이거 귀신이라고 느껴져서 못 찾겠다 싶어서 고양이라고 자기 고양이를 잘못 봤다고 얘기를 한 거고 상급부대 얘기할 때도 이게 사실 귀신을 보고 쐈다보다는 고양이를 보고 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들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좀 더 좀 더- 현실적이지. 예, 왜냐면은 조교기도 한데 막 귀신 보고 무서워서 쐈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고양이 잘못 봤다가 나왔던 거라서 이게 저희 부대에서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 저 말고는 거기서는 그분하고 저만 아마 봤던 그런 이야기지 않나 하는. 와, 이거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신 거 보면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는 그쵸. 그런 사건이지 않았을까? 그때 네. 당시에 뭐 동기분들, 현 후임분들 네네. 전부 다 유명했겠네요. 이 사건이. 그쵸. 그리고 제 아들뻘 되는 후임이 네, 먼저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본 게 아니고 둘이 같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명백한 뭐 있었던 사실인 거죠. 네. 처음에 군대 이야기부터 이렇게 세시면 어떡하시려고. 네. 진짜 이게 사람이었으면 사실 좀 뭐 다른 분들한테 미안하겠지만 다 깨우고 수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일단은 그 계단 통로를 다 지나갔는데도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속도도 저는 진짜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이펙트 효과 같은. 그러니까. 그 속도가, 그러니까 짐승 속도랑 사람 속도랑 우리는 구분을 하잖아요. 그쵸. 그게 아닌 거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 저희가 멀리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가 보는 거잖아요. 이 거리를 분명히 알고 이 사람이 조그만하게 보여요. 사사사사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이거는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귀신이
뭐 90%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뜩하네, 섬뜩해. 네. 지금 첫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또 섬뜩한 군대 괴담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사실 저는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그렇지. 당시 솔직히 너무 무서웠고 뭐 이거 발도 안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네. 뭐 일단은 이 이야기가 제일 좀 제 이야기 중에서 그나마 좀 덜 무서운 이야기이지 않을까. 이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군대 괴담 이야기도 너무 섬뜩하게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두 네.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궁금하네, 이거. 아, 여기까지가 또 군대 괴담이긴 한데. 군대 귀신 왜 이렇게 많이 보셨어요? 아, 어느 군대인 거야? 도대체? 이거는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저희 중대에 좀 유명한 귀신 이야기인데, 이거는 아마 저희 뭐 훈련소 나온 분들은 뭐 이렇게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일생활관 귀신인데, 이게 훈련병들을 계속 봤잖아요. 매 기수마다. 일단 제가 뭐 한 1병 정도 됐을 때부터 일생활관에서 불침번 서는 친구가 불침번을 쓰다가 그 조그마한 창문 있잖아요. 그 창문에서 이제 자기 동기들이 자고 있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체크하는 게 그 불침번의 임무인데, 네. 구막사라서 다 나무 침상이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 시멘트 복도 있고 거기에서 조그마한 여자 꼬마애가 쪼그려서 앉아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장소에. 네, 그래서 이 친구의 말로는 자기가 좀 너무 졸려서 눈을 감았다가 이제 다시 떴다가 감았다 떴다 하는데 순간 보여서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봤는데 끝까지 그 친구가 눈을 마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사실 저희 조교들이 그거를 안 믿겠죠. 예. 뭐 그래서 아니 너가 지금 불침번 쓰기 싫어서 워낙 훈련을 하기 싫으면은 좀 약간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친구겠거니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 기수 있잖아요. 7주 훈련하고 한 5주나 3주 정도 그렇게 공방기를 가지고 다음 훈련 기수를 받았는데 똑같이 그 일생활관에서 어떤 한 훈련병이 불침번을 쓰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는데 저희가 뭐 조교인데 굳이 훈련병한테 여기 귀신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걔가 똑같이 이 창문으로 그 여자 꼬마의 귀신을 봤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친구는 이제 좀 담이 좀 약한 친구였던 거라 쓰러졌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저도 진짜 있는 건가? 이랬고 또 다음 기수에서 그 훈육분대장실이 일생활관에 있어요. 훈육분대장실은 조교가 이 훈련병들이랑 같이 자는 공간인데 그냥 똑같은 평상에 칸막이만 하나 놓고 커튼 앞에 쳐놓고 그렇게 있는 게 훈육분대장실인데 그 조교가 탄약고 근무를 나갈 때 그 해당 시간에 있는 그 불침번한테 미리 자기 전에 나 뭐 2시에 한번 깨워줘 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신 커튼을 치고 깨우면 안 되고 왜냐면 사생활이니까 그냥 목소리로만 뭐 누구누구 분대장님 근무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침 2시가 돼서 그 불침번인 그 친구가 똑똑똑 누구누구 분대장님 근무 시간입니다. 근데 이 분대장이 좀 잠기가 어두워서 여러 번을 불렀대요.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커튼을 이렇게 딱 걷었는데 밑에 그 예상 분대장이 평상 쪽으로 끝쪽으로 머리를 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위에 여자 꼬마 귀신이 이러고 샌드위치처럼 공중에서 떠서 이 조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공중에 떠서 이 조교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자기는 솔직히 정수리를 받지만 너무 무서워서 또 그때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이 분대장이 깼고 이 분대장은 이 조교는 전혀 느낀 건 없었다. 뭐 이렇게 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훈련병들의 말로만 해서는 사실 조교들이 그걸 믿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매 기수마다 신기하다. 여자 꼬마의 귀신이라고 단발머리에 딱 그 여자 꼬마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네? 하고 있는 와중에 한 번은 저희 소대장님인데 농땡이 약간 장난꾸러기 소대장님이 계셨는데 훈련병이 없는 기간에는 저희가 작업을 해요. 막 침고료 정리하고 훈련병들 방탄 헬멧 정비하고 하는데 그게 좀 하기 싫었는지 몰래 일생활관에서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 후임 소대장님이 계급이 소위인 소대장님이 복도를 걷고 있는데 그 중위 소대장님이 바바바바 뛰어오는 거를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누구누구 중위님 하니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버렸고 다음에 또 이제 저희 작업할 거 하다가 복도를 걷고 있는데 하필 또 똑같은 그 후임 소대장님한테 뛰어오는 걸 또 걸린 거예요. 야, 예. 으악!
쫙 하면서 뛰어오르는 걸린 거여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둘이 퇴근을 하잖아요. 퇴근을 하는데 나 어차피 이제 사실 저녁 할 때도 됐고 뭐 좀 애처럼 보이긴 하는데 나 사실 거기서 자고 있었다 몰래. 근데 눈을 떴는데 그 관물대 위에 공간 있잖아요. 거기 관물대 위에 공간에 그 방독면이 있고 그 옆에 그 여자 꼬마의 귀신이 이렇게 낑겨서 자기랑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누워서. 그래서 그거를 사실 교관님이잖아요. 그렇죠. 한 훈련소의 교관님이 그걸 거짓말 칠 일도 없고 아무리 장난꾸러기라도 그걸 보고 뛰어나오다 걸렸고 그렇게 2번을 봤다.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봤다는 게 있으니까 저희 정확한가? 라고 할 때쯤에 제 마투임이 매번 그 막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일상회관 옆에 큰 유리문을 항상 잠그고 불 다 끄고 그 다음에 취침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이제 유리문을 자전거 자물쇠로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돌면 여기에 일상회관 창문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잠그고 딱 돌아봤는데 여기에 그 여자 꼬마 귀신이랑 이렇게 딱 붙어서 바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 여자 귀신이 자기를 쳐다봤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저희가 알기로는 말 수도 없고 거짓말을 그리고 오버해서 나 귀신 본다라고 뭐 이렇게 장난을 칠 사람이 전혀 아닌 친구였거든요. 뛰어와서 맞선임이니까 저 귀신 봤다. 그래서 거짓말 아니야? 이러면서 놀리다가 속으로는 이 중이님까지 얘기한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은데 해서 한번 이쪽으로 장난으로 저기에 또 잠그고 와봐 했는데 보통 선임 말을 듣잖아요. 네. 죽어도 안 가겠다고. 나 진짜 절대로 안 가겠다고. 부탁드린다고. 나 진짜로 저기는 일생활관은 다시는 안 갔으면 좋겠다. 찐이다 이거. 그래서 이 친구가 다행히 일생활관 조교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 배정을 좀 잘해서 이제 거기가 1소대였는데 3소대 조교로 배치를 돼서 그 뒤로는 뭐 그쪽으로 갈 일이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 매 기수마다 같은 귀신을 봤다는 건 저는 그쪽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는 와 진짜 귀신이 있구나. 제가 기독교지만 뭐 귀신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거 솔직히 이거는 마술도 아니고 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일단 공중에 떠 있었던 귀신도 정말 너무 무섭고. 맞아요. 이게 그게 있어요. 나만 보거나 그랬으면 내가 좀 피곤했나? 내가 요즘 좀 기가 허해졌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군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목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야 되지? 나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자꾸 목격이 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목격이 되면 이거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라도. 네네네. 그리고 뭐 저희는 이제 조이다 보니까 네. 애들이 동요되고 그리고 훈련병들은 거기 오면은 애기가 되잖아요. 사실. 훈련소 입소하면 생각납니다. 모든 게 다 무서워요. 그때가. 진짜 여기 내 가족 없고 나 챙겨줄 사람이 없다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귀신까지 있어버리면 뭐 저희 부대의 유일한 여자지 않았나.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군대 훈련소 가면 머리 빡빡 밀고 그쵸. 누구지도 모르는 애들이랑 네네네네. 동기랍시고 같이 뭐 몇 날 며칠 생활을 하고 네네네. 윽박 지르고 조교들이 막 무섭게 하고 막 맞아요. 그런 상태인데 또 그런 일까지 겪으면 훨씬 더 무섭죠. 네, 그래서 좀 네. 거기 부대에 오래 있었던 교관님 중에 부사관 그 상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마도 여기가 자기가 알기로는 전방이다 보니까 네. 부대가 사람이 좀 많이 여기서 죽었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꼬마 여자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산들이 다 기가 세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 예전에 6.25 때는 산에서 전투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뭐 동네에 있는 산인데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쵸. 전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네. 그래서 그냥 땅만 파면 유골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유해 발굴하면 진짜 땅만 파면 나오는 산도 있어요. 그만큼 한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네. 원래 산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동물들이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전에는 사람이 정말 많이 죽었다. 그리고 그런 땅에 또 군대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게 아닌가? 에피소드가 섬뜩하네요. 그 마음 알아요. 이번 이야기는 이제 군대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네네네.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까요? 이번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네에서 친하던 그런 형 있잖아요. 네. 예, 단짝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겪은 일입니다. 그 형이 이제 낚시를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낚시를 가는 걸 좋아해서 서해 쪽 바다 낚시를 이렇게 갔는데 채비를 꾸려가지고 가서 갯바위에서 낚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던졌는데도 안 나오더래요. 그럼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 안 잡히는 날인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대요. 점점 이제 그 평평한 항구 쪽도 보이고 걸어가는데
소형 어선 한 대가 있고 거기에 그물이나 아니면 낚시 장비들을 챙긴 어부 한 분이 보였대요. 근데 그 형이 좀 넉살이 좋은 분인데 예전에 한번 그런 소형 어선 어부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 혹시 일하러 가시는 김에 좋은 스팟 있으면 같이 낚시에 옆에서 좀 던져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한번 낚시를 간 적이 있었대요. 거기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있었대요. 뭐 그러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좀 심심한데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 보이는 분한테 저 선장님 죄송한데 괜찮으면 저도 같이 가서 좋은 스팟에서 낚시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쓱 이렇게 보더니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싸 다행이다. 물고기 잡을 수 있겠다 하고 그 배를 타고 쭉 이제 항해를 하는데 보통 제가 배낚시를 나갔을 때도 40분 정도면은 포인트에 스팟에 가거든요. 예. 낚시 잘 잡히는 곳에. 근데 1시간이 넘었는데도 쭉 앞으로만 가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언제 도착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앞만 보고 배를 이렇게 계속 몰더래요. 원래 근데 좀 이쪽에 종사하시다 보면은 사람이랑 대화를 많이 안 해본 직업이다 보니까 뭐 혼자 또 어업을 하시다 보니까 좀 무뚝뚝하시구나. 네. 뭐 이런 생각에 내가 좀 부탁해서 온 건데 너무 보채는 건가 싶어서 그냥 기다렸대요. 묵묵히 기다리는데 1시간 반쯤 됐을 때 저 멀리서 좀 꽤나 큰 배가 쓱 이렇게 오더래요. 근데 이 선장님은 그쪽으로 배를 갖다가 이렇게 쭉 가까이 붙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부딪힐 것 같은데 할 때쯤에 목에 칼을 대더래요. 목에 칼을 대고 저절로 타라고 빨리 가서 올라가서 타라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깜짝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바로 눈물부터 나오더래요.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되게 공포감에 떨면서 어쨌든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거기 있는 선원들이 그 등 허리 이쪽 다 잡고 끄집어내서 배에다가 놓고 그 많은 선원들이 죽기 직전까지 때렸대요. 막 밟고 차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왜 이런 상황이 온 거지? 이 정도로 맞다가 주변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원양어선이더라고요. 진짜 말로만 듣던 그 원양어선에 내가 탔구나. 그래서 다음날부터 진짜로 매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뱃일을 시키고 그리고 일과가 끝나면 딱 다 모여서 자기를 진짜 첫날 왔던 것처럼 패더래요. 계속 맞고 일하고 맞고 일하고 이야. 이거를 시계나 그런 것도 없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끔 점점 세뇌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맞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나 맞아서 죽든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그치, 물에 그냥 빠져버렸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생각해낸 게 이 배는 절대로 육지로 안 간대요. 자기가 있던 동안 육지로 한 번도 안 가는데 한 번씩 작은 배가 와서 거기 있는 물고기를 옮겨서 거기에 있는 큰 물고기 통에다가 그 낚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열면은 물고기 넣을 수 있게끔 큰 이제 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고기를 다 담고 그 배는 가고 그거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와가지고 물고기를 담고 가고 이걸 반복할 때 자기가 물고기를 넣으면서 사이즈를 봤는데 이거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진짜로 죽을 각오로 이렇게 마지막 물고기를 넣다가 자기가 그쪽으로 빠졌대요. 쓱 들어가가지고 진짜 막 숨 참고 문이 닫힐 때까지 위에 뚜껑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문이 닫히더래요. 그리고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딱 올라왔더니 코까지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있더래요. 여기 옆에 물고기며 새우며 엄청 가득하겠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죽을까 살까가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입에 물이 들어가도 막 참고 어떻게든 참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지나도 도착을 안 하더래요. 이것도 이제 난관이다. 어떻게 이거 도착을 안 하네? 하고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드디어 배가 좀 정박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정박하자마자 문이 열릴 때 그대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사장은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을 잡을 정도의 정신이 안 차려질 만큼 깜짝 놀란 거죠. 거기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제끼고 막 미친 듯이 뛰었대요. 근데 그 다리가 저리잖아요. 그래서 막 넘어지고 구르고 막 이랬는데도 진짜 막 기어서 좀 가다가도 다시 다리 쥐 풀리면 막 뛰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 저기 하나 구멍가게 슈퍼마켓 하나가 보이더래요. 달려야지. 네, 미친 듯이 달렸대요. 막 몸이 어디 다치든 상관없이 막 뛰다가 가까이 갈수록 거기에 간판에 가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보통 거기에 지역번호를 대충 봤는데 061이더래요. 061이면 어디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전라남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서해 쪽 갯바위에서 낚시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까지 내려간 거죠. 거기에 그거고 자시고 간에 일단 가게 전화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택시비를 어떻게 이렇게 받고 본인 집으로 택시 타고 가서 한 3주 동안
그 사람들이 날 찾아와서 잡아갈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사람도 못 믿겠더래.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맞다 보면은 이 사람이 또 나를 걷다가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좀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 이게 지금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우리가 저거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야. 근데 영화는 현실보다 못하거든요. 네네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와, 진짜 이거는 생존담이네. 저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들었지만, 지인이 그렇게 당했다니까 사실 와, 이분한테는 진짜 큰 트라우마겠다. 사실 이 정도면은 모르는 배는 절대로 타면 안 된다. 솔직히 모르는 차도 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유,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죠. 특히나 바다로 나가는 거는. 바다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칼 들이밀면. 그래서 사실 우리 뉴스 보면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강제로 배에 태워서 이런 일들처럼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 여러분 혹시나 뭐 모르는 배는 안 타시는 게. 너무 무서운데? 이거 현실 공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 이 사건도 정말 또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야기인데, 이것도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현실 공포로. 네네네. 네, 이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거는 이제 또 개그맨 지망생일 때가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누구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극단 단원 시절에 저희 극단 연습실이 신림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연습실이 신림이다 보니까 저희 극단 단원 형들이나 이제 동료들은 신림 근처에서 자취를 조금 했었어요. 네. 거기 안지아 이런 데서 많이 살았는데, 제가 친한 형도 거기 신림 근처 안지아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형이 또 좀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항상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 형이 좀 가오라고 하나요? 좀 멋을 위해서 한 번씩 친구한테 차를 한 번씩 빌려가지고 데이트를 하곤 했었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드라이브하고 데이트하고 다시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술 한잔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술을 또 많이 먹다 보니까 분위기가 달아올라서 이제 뜨거운 밤을 보내고 좋네요. 잠에 들었대요. 잠에 들고 갑자기 중간에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우리 집인가? 이러고 있는데 또 똑똑똑 이렇게 소리가 나서 나가서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하는데 차를 빼줄 그 자리가 아니래요. 그 앞뒤로 있어야 내가 빼줘야 나가거나, 그리고 평행 주차라고 하죠. 평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자리가 있었고, 이 차가 내가 굳이 뺄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에 차를 빼달라고요? 옆에 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차를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그 차가 이 집 차량인 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거기서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죄송한데 그 차가 제 차인 걸 어떻게 알죠? 라고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뭔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총 내는 소리가. 그래서 살짝 귀를 갖다 대서 들어보니까 진짜 왜 이렇게 짜가드럽게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뭐라고요 아저씨? 하니까 빵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문을 치는 거예요. 현관문을 빵빵빵빵 쳐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서 뒤로 뒤집어져가지고 아저씨 뭐예요? 여자친구도 옆에서 놀라고. 그래서 뭐야 오빠 어떻게 좀 해봐 해서 아저씨 나 지금 경찰 불러? 이런 식으로 막 소리 질렀는데, 그러고 빵빵빵 치더니 터벅터벅터벅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반지하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조용하더래요. 근데 이거를 사실 확인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이 여자친구가 너무 무서우니까 잠깐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안 되냐, 갔는지만 앞에만 한번 보면 안 되냐. 사실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은 그냥 술 취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까 제일 강한 그 당시 집에 있었던 프라이팬을 큰 걸로 하나 들고 싹 문을 조금씩 열었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더래요. 다행이다. 그건 다행이다. 네, 안지하에 이 바로 앞에 바닥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계단 쪽을 이렇게 봤는데 계단 쪽에도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계단 보면은 난간 있잖아요. 그 손잡이 이렇게 쇠로 돼 있어가지고 그 쇠 부딪히는 소리가 따라라락 나면서 다다다다다다다 내려오는 거예요. 미쳤다 이거. 다다다다 내려와가지고 그게 여기서 반지하면은 이쪽에서부터 다다다다다 내려오는 게, 이 사람이 또 술도 먹는지 모르겠지만 이 칼을 흘렁하게 잡고 있는지 그 쇠봉들을 다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을 바로 잠그고 문고리를 막 이렇게 잡고 있었대요. 근데 오자마자 당 치고 바로 덜컹덜컹덜컹덜컹 하면서 이 손잡이를 막 뜯어질 정도로 잡아 당기더래요. 그러면서 나와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나와 하면서 막 엄청 소란을 피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막
붙잡고 막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그러더니 뭐 주변에서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창문 열리는 소리 나고 뭐야 뭐 이런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거 뭔 일인가 그 칼소리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무서움에 뭐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이렇게 하고 다음날 이제 연습실을 나가야 되니까 딱 나왔는데 같은 옆에 있는 빌라인데 옆동이 있잖아요. 옆동에 나가는 길에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쳐져 있더래요. 들어보니까 여성분 두 분이 이제 살해당했다 라고 이렇게 듣게 되고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기사로도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그 다다다닥 내려오는 걸 못 막았다면 그리고 이 차가 내 차인지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을 못 했다면 자기는 그대로 칼에 맞았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뭐 치밀한 계획을 한 다음에 사람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자비하게 내는 거네. 타겟팅이 없이? 그쵸. 와, 이게 더 섬뜩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타겟은 없었던 사람인 것 같고 누구더라도 아무나 하면 돼. 네. 이런 느낌이네. 걸리기만 해라. 근데 이게 비슷한 일이 또 있는 게 이거는 사실 뭐 간단한 얘기지만 예. 그 부근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가 나도 그런 적 있는데 그것도 이런 뭐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꼬불꼬불 골목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같은 길인 건 알겠는데 이게 자기 집이 막 꺾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길이 같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같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쎄한데 내가 좀 뭐 섹시한 스타일도 아닌데 이거는 왜 날 따라오는 거지? 라는 생각에 원래 가는 집 방향 말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이렇게 일부러 더 꺾고 가봤대요. 예.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 사람이 똑같이 계속 딴짓하면서 쫓아오더래요. 한 40, 50대 아저씨 같아 보였는데 의식을 좀 하면서부터 이거 좀 너무 쎄하다. 못 쫓아가게 뛰어봐야겠다. 뛰면은 이 사람이 진짜 나랑 길이 맞지. 같은지 네. 다른지 알겠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전속력을 막 다다다다 뛰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따라오는 척도 안 하고 같이 뛰어서 막 뛰어오더래요. 근데 옷은 누더기에 약간 거지 같은 옷을 입었는데 막 이렇게 전속력으로 그 사람도 막 미친 듯이 뛰어오니까 자기가 막 진짜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다다다다다 올라가가지고 한 2층 집이었대요. 다다다 올라가서 문 탁 열고 바로 땅 닫고 이러고 기다렸는데 자기가 좀 아무래도 더 젊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좀 놓쳤대요. 그래서 문 탕 닫고 나서 저기 창문으로 밑에를 이렇게 쓱 내려다봤는데 그 따라온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정수리가 보일 거 아니에요. 저희 위에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좌우를 이렇게 살피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지금 나를 살피는 건가? 하다가 하더니 저쪽 길로 쭉 다시 터덜터덜 걸어가더래요. 확실한데?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러고 다음날 또 나갔는데 왜 똑같다 그랬냐면 그 옆 거리 좀 걷다 보면은 그 건물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여성분 한 분이 이제 또 그런 피해를 입으시고 그랬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일이 좀 잦은 느낌이죠. 뭐 이제 그러니까 좀 연쇄적으로 일어났었다. 네. 가해자가 다른데도. 네, 다른 친구도. 그래서 뭐 그 뒤로는 사실 이런 일 같은 경우는 뭐 전 듣진 못했지만 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솔직히 거짓말 칠 사람도 아니고 먼저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다 보니까 뭐 그런 일도 요새 막 빈번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조심해야겠다. 거기다가 일단 뭐 이거 자그만한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네. 아주 짧은데 그냥 이것도 제가 겪었어가지고 무서운 거지 남들이 무서워할지는 모르겠어요. 해야 돼요. 네. 안 하면 이따가 끝나고 빠따를 맞아요. 뽀뽀해주면 되죠. 귀여운 것 같아. 그럼 짧은 이야기 네. 궁금해요. 어떤 거죠? 이거는 제가 오면서 동생이랑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이야기예요. 오. 그때 그랬던 거 기억나? 하니까 나 기억나지. 나만 느꼈던 거 아니구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온 이야기인데 예전에 저희가 초등학생 때 얘기인데 초등학생 때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니까 피아노를 치고 싶어도 사지를 못해서 다른 분 어떤 교회 누나가 치던 전자 피아노를 받았어요. 그래도 전자피아노네. 네네네네. 오. 그래서 전자피아노를 이렇게 받아서 전기 꽂고 이런 식으로 막 피아노를 치면서 놀았었죠. 거기에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딸깍 어떤 버튼 누르면은 막 붓치기 하면서 막 이런 기본적인 세팅이 있는 그런 전자피아노였는데 갖고 놀 게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를 집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아이고. 그냥 피아노만
갖고 놀 수밖에 없었죠. 잘 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뭐 그냥 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 막 이런 것들 막 치고 뭐 그런 식으로 놀았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기본 세팅값이 있는 비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눌러가면서 이제는 거의 득도를 한 거죠. 이거 누르면 무슨 소리인 거 다 아는데, 그렇게 치고 놀다가 저랑 동생이랑 잠에 들어야 되니까 이제 네.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피아노는 바로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랑 동생은 같은 방을 썼었어요. 이불 덮고 자는데 불 껐는 상황에서 뜨뜨뜨뜨뜨뜨뜨뜨뜨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니까 또 뜨뜨뜨뜨뜨뜨뜨뜨 이 소리는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누워서 뭐 됐다. 동생도 같이 들었어요. 동생이 옆에 같이 팔 부딪히고 있잖아요. 부들부들 떠는 게 느껴져요, 저한테. 그래서 들었어? 하니까 아까 내가 친 거 아니야? 하니까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가 합선이 와서 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서 우리가 누르는 기본 비트들이 나왔으면 안 무서웠을 거예요. 차라리. 이거 낡았다. 이거 버려야겠다 하는데 그 똑같은 패턴으로 치는 거, 엇박으로 치는 그거를 어떻게 이 소리가 나지? 해서 용기를 내서 딱 갔는데 전원이 꺼져 있는 거예요. 더 말이 안 저는 되네. 전원이 켜져서 합선인 줄 알고 합선이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자유로 이렇게 친 건데 이게 소리가 나지? 그래서 전원이 꺼져 있으니까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제가 전선을 뽑았어요.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데 그냥 뽑았죠. 뽑고 자자 하고 이렇게 자는데 저기 떼떼떼떼떼떼떼떼떼 떼떼떼떼떼떼떼떼 속도가 더 빨라져서 이렇게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걸 뽑았는데, 그래서 동생도 그걸 자기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게 이걸 뽑은 걸 같이 봤는데 그 소리가 템포 빠르게 울리니까 동생도 진짜 너무 무서워서, 원래는 귀신 그런 거 안 믿는 친구였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피아노를 줬던 누나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자기도 받은 거래요. 누구한테? 네, 자기도 받은 거고, 그 받았던 사람이 이 피아노 그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안 좋게 돌아가셨다. 이렇게까지만. 그런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받았잖아요. 교회 누나가 주는데 그걸 제가 의심할 것도 없고. 그냥 고마운 거죠, 당시에는 그냥. 네. 어. 근데 그 누나한테는 그런 일은 없었대요. 네. 그 누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없어서 그냥 너한테 준 거다. 나 이런 건 줄 모르고 줬다. 자기는 잘 쳤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전원을 뺐을 때 그 소리가 나는 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바로 갖다 버렸어요. 그거 안 버리고 어떻게 이걸. 밟았어요. 밟으면서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 시간이 괴로웠어요. 버리기 직전에 자야 되잖아요. 다음날 버려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죽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동생도 같이 겪었던 거고, 네. 전원을 뽑았는데도 똑같은 그 소리가 나는 건 사실 제가 안 뽑아도 전원이 꺼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이 연결돼 있어도 전원이 꺼져 있는데 그 소리가 났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때 좀 어렸을 때 제일 첫 번째로 겪었던 무서운 일이었지 않나. 이야, 아니.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I found a spark in the dark on a scratched old disc. One song, one heart, passed hand to hand like this. You caught the first refrain, your eyes lit up and stayed. A small room felt like a stage when the first chord came our way. So lift it up, let it run, past every wall, into everyone. Share the song, share the flame, let it ring, let it speak your name. Share the song through the crowd, sing it once, then sing it out loud, out loud. Out loud, out loud, out loud. From bus stop wires to market floors, from late night trains to schoolyard doors, we trade the truth in melody and make a whole world breathe with me. A stranger laughs and joins the line, three more voices at the same time. What was mine is now yours too, and every echo sounds brand new. So lift it up, let it run, past every wall, into everyone. Share the song, share the flame, let it ring, let it speak your name. Share the song through the crowd, sing it once, then sing it out loud, out loud. Gold, just a living fire we hold. One refrain, can't wake to sleep in. One true chorus keeps on reaching. When your voice meets mine tonight, the room turns gold, the room turns light. Share the song.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오는 뭔가 이건 뭐지? 라는 생각과, 그리고 특히나 그런 비슷한 상황들 중에 하나가 애기 장난감이 갑자기 새벽에 혼자 하하하 뭐 울린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건전지가 껴져 있는데 뭔가 잘못됐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전원 공급이 필요한 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쵸. 와, 그 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르듯 데데데데데데데데데 이거를 그냥 뭐 사실 저희가 피아노 칠 줄도 모르고 예.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비트 나왔으면 저는 안 무서웠을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제가 쳤던 거를 갖다 나왔으니까 저희도 무서웠던 거지, 아직도 좀 생생한 기억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그 음 있잖아요. 네. 그 음이 뭐 우리가 전자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녹음 같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볼 수 있고. 나 그건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그거라도 옛날 거라, 제 초등학교 때 쓰던 안 좋은 전자피아노였어가지고 소리만 나는구나. 그거 그냥 눌렀을 때. 네, 소리가 그리고 녹음 나고. 기능도 몰랐고, 녹음 기능이 있었다 해도 실행 버튼이나 녹음 버튼을 눌렀어야 됐거나 뭐 그랬을 맞네요. 건데, 어쨌든 되게 좀 소름 돋았던 이야. 음입니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진짜 마지막? 네. 그럼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네. 네, 갑시다. 못 말려.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이선민 씨와의 이야기입니다. 오, 선민님. 네.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유튜브를 배워보자라는 마음에, 네. 그때가 2018년도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어떤 회사에서 저희한테 같이 유튜브를 해보지 않겠냐, 달달이
50만 원씩 주겠다. 이거를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올리면 그래서 배우는 겸 좋겠다 해서 뭐 하면 되냐 하니까 상주 지역에 이렇게 가서 뭐 귀농을 하는 콘텐츠인데 거기서 뭐 펜션 이런 거 잡아주고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들 찍고 좀 개그적으로 찍으면 된다 해서 갔는데 이제 밥을 먹고 촬영을 하고 낮잠을 좀 잤어요. 낮잠을 잤는데 그 펜션이 거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선민이 형이 코를 너무 고르다 보니까 같이 못 자겠는 거예요.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쵸. 예. 그리고 선민이 형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요새 언밸런스 암스 이걸로 좀 많이 뜨고 있고 요즘 엄청 많이 활발하게 네. 활동하시죠? 메타 예. 코미디 클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라디오스타에서도 나왔고 뭐 이런 형인데 하여튼 되게 좀 남자다운 형이에요. 근육도 많고 머리도 좀 적고 막 이렇게 남자다운 형인데 거기서 낮잠을 거실에서 이 형이 자고 제가 방에서 자야겠다. 코를 너무 고니까. 그래서 자고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싹 들어와요. 그런 상태에서 자고 있는데 눈이 갑자기 쓱 떠지더라고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뭐 가위잖아요. 이거 왜 이러지? 가위 평소 잘 안 눌리고 제가 오늘 그렇게 막 힘든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몸이 피곤한가 왜 이러지 하고 막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낮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너무 밝아서 다 보였어요. 이 가구들이나. 근데 저쪽에 위라 그래야 되나요? 여자 귀신 하나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매달려서 저를 쳐다보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하필 또 낮이네. 밤이면 좀 덜 보일 텐데 낮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라 이거 꿈인가? 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꿈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밖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막 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치고 있는데 어떻게든 막 손가락을 쥐어짜내서 겨우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귀신이. 또 계속 코 골면서 자고 있고 저 형이. 제가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또 자면 또 보여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선민이 형한테 형 하니까 왜? 나 저기서 귀신 봤어 라고 하니까 귀신? 그래서 나 진짜 너무 무섭다. 가위 눌렸다. 나 저기서 또 자면은 100% 또 가위 눌리고 귀신 본다. 혹시 형 괜찮으면 오늘 밤에 잘 때는 저 방에서 자고 내가 여기서 잘 수 있을까? 라고 귀신 인수인계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의사를 물어봤잖아요. 거절하면은 거절하는 거죠. 근데 뭘 귀신이 어딨다고 그러냐. 귀신이 어딨어? 상남자니까. 상남자죠. 예. 형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있어도 형 기가 세니까 귀신이 못 올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원래 기가 세가 귀신이 이런 거 뭐 하나도 나한테 못 봤는데 막 이렇게 막 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나 진짜 부탁할게 형. 고마워. 내가 오늘 거실에서 잘 수 있을까? 그래 자라 하고 저희 촬영할 거 다 촬영하고 일 끝나고 저는 거실에서 눕고 저 형은 이제 조그마한 방 제가 아까 귀신 눌렸던 방에서 자는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전 이 형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코를 많이 보니까. 귀신도 안 오겠다. 네. 방어가 되겠다. 완전히 이제 철벽 방어가 되는 거죠. 소리가 들리는데 하다가 갑자기 딱. 알겠다. 근데 저는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치. 이거 당했다. 어차피 그렇게 당당하더니. 어차피 가위 눌린다고 바로 죽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당당했던 그게 너무 생각이 나니까 그 소리를 한 30분간 제가 더 빨리 깬 것 같아요. 네. 가위에서. 살려주세요. 와. 옆에서 듣는데 얼른 팝콘 갖고 와서 이렇게 먹으면서 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로 우광보. 운광보 뭐 예를 들면 귀신 인수인계. 귀신 다다익선 뭐 이런 근데 그렇게 돼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셔서 네. 네 나랑 저희 바꿔. 진짜 나오네?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딱 나오자마자 하는 말은 바로 네 나랑 저희 바꿔. 였고 자기도 본 것 같다 이렇게. 네가 말한 게 뭔지 알고 왔다. 저 모서리 항상 모서리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모서리에서만 볼까라고 하면 다른 유튜브 보면은 보통 귀신들이 모서리 이런 쪽에 맞아요. 좋아한다. 모서리 굉장히 좋아하지. 네. 그리고 이게
상상으로 만들어내기에는 우리 시야가 이렇게 보이면 네. 다 현실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 들리잖아요. 그게 다 있는데 그거 하나만 생긴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절대로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게 진짜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 근데 그게 있어요. 다 알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무서운 이야기 중에서. 네. 근데 내가 말을 해줘서 이 사람이 겪는 거랑 네. 내가 혼자 겪고 말을 안 했는데 똑같은 걸 봤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가 그렇죠. 진짜 무섭거든. 맞아요. 아, 내가 본 게 헛것이 아니구나. 네. 그런데 와. 이 이야기는 사실 돌비님 말씀처럼 네. 제가 아무 말 없이 여기서 잡을래라고 했으면 더 무서운 건 맞지만 그 형이 알고 들어갔잖아요. 제 책임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튼 오늘 대놓고 온 손님으로 찾아와 주신 홍박사 조훈님께서 분명히 4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또 다양한 이야기들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굉장히 네.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시건 저희 또 귀족님들도 조훈님을 많이 응원해 주실 거고 저 또한 우리 조훈님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특히나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대놓고 온 손님 좋은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칼 맞는 CG 개인기 보여달라는 거. 한번 이제 칼싸움 하는 것처럼. 제가 그러면 네. 히노카미 카구로 하면 됩니까? 그냥 아무 편한 말씀 하시고. 히노카미 카구라 엠모 해! 그거 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지.